네, 안녕하세요. 별별 시네마 큐레이터 서은선입니다. 오늘은 정은옥 감독님의 아유대어를 이제 함께 보셨습니다. 정은옥 감독님이 이 자리에 나와주셨고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좀 상영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좀 시간이 좀 미뤄진 점이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고 또 대화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데어를 연출한 정은욱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 상영, 그리고 인천 영상이 별별 시네마 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서 이제 실시간이나 이제 질문, 소감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함께 볼 수 있고요. 감독님도 핸드폰으로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서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또 소정의 선물, 영화 관람권 이제 2매, 네, 각자 한 매씩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제가 진행하는 이 별별 시네마를 매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영화 시작 전에 제가 감독님한테 이제 본인의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이제 부탁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감독님이 이 영화가 스스로에게 어떤 작품인지 혹은 관객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한 연출 의도가 이 한 줄 평에 담겨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매번 나오시는 감독님들은 당황을 하세요. 저도 이제 관객이자 큐레이터의 입장으로 한 줄평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독님 혹시 준비되셨나요? 되게 어려웠는데요. 한 줄 평. 네. 어, 감독의 바람과 어떤 주변의 에너지를 이렇게 신호로 띄우고자 했으나 조금은 주파수가 미약했다. 네, 이런 한 줄 평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이 감독으로서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팅창에는 영화 너무 좋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본인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또 그만큼 반면으로 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아요. 저의 한 주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불빛과 소리의 안부라고 했고요. 우리가 살면서 좀 이유 없이 슬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유가 없는 걸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그 이유는 분명한데 그조차 좀 떠오르는 게 힘들 정도로 슬프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 혹은 그냥이라는 말로 좀 슬픔을 더 깊게 빠지는 것을 차단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영화를 보며 들었어요. 그게 좀 더 생존에 더 유리한 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고 그래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상태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제 꾸준히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무언가를 봤을 때 저는 묘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뭐 꽃이나 나무 같은 식물일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가 그런데 자연 속에 있을 때 그런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좀 쉽게 지나쳤던 일상 속에 존재하고 있던 기계가 품고 있는 빛이나 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자연과 가까워지기 어려울 때 그런 기계를 바라보고 또 들으면서 그 신호가 어떤 존재로부터 저에게 보내는 안부라고 좀 상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빛과 소리의 안부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느끼셨으면 하는 딱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났을 때 좀 이런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했던 게 딱 이렇게 써주시니까 되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마음이 와 닿았던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좋습니다. 이제 질문을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서 이제 질문들을 좀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음, 감독님 이 영화의 시작은 좀 어떻게 어, 떠올리게 됐고 이제 만들게 되셨나요? 일단 시작은 음,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고 되게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제가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뭐 그 혼자가 됐다고 느꼈을 때 뭐 연대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거를 혼자 이겨내야 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럴 때 남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작은 불빛들 혹은 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에 기획했을 때 아, 이런 때를 지나가는 저와 같이 힘든 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무언가를 찾는 그리고 그것에 뭐 남들은 웃을지라도 위로를 받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한 줄 평이랑 되게 네, 연결이 많이 되네요. 네, 저는 이 영화는 좀 이어폰을 끼고 보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릴게요. 그만큼 이 영화에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주가 이명을 앓고 있다라는 설정으로 또 선주만 듣고 있는 갖가지의 소리들과 세상에 평범하게 존재했던 다양한 소리들이 좀 얽히면서 선주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영화 속 소리들에 대해서 이러한 소재를 선택한 이유와 의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단 엔딩에 나오는 전파 천문대가 연세대 그 병원에서 보여요. 작은 불빛이지만. 근데 병실에서 밤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 혼자 창밖을 보고 있는데 그 불빛이 깜빡이면서 또 이게 누구의 그 바이탈 소리인진 몰라도 누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환자분이겠죠? 그분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그 불빛이랑 딱 맞아 떨어지게 느껴졌었어요. 그랬을 때, 아, 이게 누군가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그리고 깜빡이는 뭐 모두가 잠들어 있고 멈춰 있지만 무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봤을 때 이상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저 혼자 밤에 뭐 길거리 지나가다 그런 비슷한 불빛만 봐도 약간의 위안을 느끼고 또 그런 비슷한 소리들이 혼자 뭐 공상을 하는 거지만 어떤 신호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고 혹시 저 불빛이 나에게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스스로는 그렇게 느껴서 한번 그렇다면 이 힘든 시기에 이 일상의 소리들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소리들이나 불빛들이 다 만약에 나에게 괜찮다고 해주는 신호라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뭔가 조금은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소리랑 불빛이랑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선주가 이명을 듣는다는 설정이 있는데 그 소리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집안에서 선주가 세탁기가 고장나서 세탁기 앞에서 이제 머물 때 낮에 이제 밖에서 아이들 약간 뛰노는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마치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똑같은 소리가 한 두 번 정도 더 반복이 되는데 퇴근 후에 좀 푸르스름한 저는 새벽이라고 봤는데 그때도 그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혼자 밤거리를 걸을 때도 그 소리가 또 반복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주가 지금 실제 있는 공간에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또 선주만 듣고 있는 소리들이 선주를 어떻게 뭐 괴롭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위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의 상황들이 좀 겹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신호라는 표현 그렇게 믿게 되는 그 유나가 보내는 마치 신호인 것처럼 믿게 되는 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소리 설정들도 다 촘촘하게 굉장히 의도해서 이제 배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 네, 의도를 했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고요. 또 작업을 이제 믹싱을 할 때 좀 과한 거 아닌가 해서 믹싱 해주시는 분이랑 싸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 되었든 그런 이게 밖에서 실제 있는 소리일 수도 있고 내면에서 그 딸의 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죄책감이나 뭐 스스로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뭐 제가 누군가한테 들었을 때 딸의 기일, 뭐 소중한 사람을 잃은 날이 다가오기만 해도 몸이 아프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선주에게 그런 청각적으로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들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덕 꿀주먹님께서 음악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 하셨는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거든요. 네, 어떤 음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음악 엔딩곡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그게 이 선주가 달려갈 때랑 엔딩이랑 또 TV에 딸이 나올 때가 모두 동일한 음악 한 곡이거든요. 근데 이 음악은 사실 영화를 만들고 정한 게 아니라 애초에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이었어요. 이게 아도이 밴드의 음악인데 좀 어, 이게 어쨌든 판타지가 있는 드라마다 보니까 또 우주와 어떤 연관을 짓는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몽환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달려갔을 때 어떤 관객의 심장을 팍 트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원했기 때문에 아도이 밴드의 마스 이 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또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질문 하나 더 읽을게요. 로우스코님이 혹시 세탁기에 고장이 품고 있는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어요. 저도 세탁기 관련해서는 좀 생각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데 먼저 감독님이 대답해 주실까요? 일단 세탁기라는 게 보통 뭔가를 씻어내린다? 뭔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 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물처럼 여기에 그 작은 플라스틱 반지 조각이 껴서 세탁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마치 저는 이 주인공의 평생을 뭐 씻어내리지 못할 그런 아픔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세탁기에 빗대서 표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음, 그 유나의 죽음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선주의 일상이 보여지면서 세탁기의 고장이라는 평범한 사건이 선주에게 어떤 그 일상을 뒤흔드는 또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세탁이라는 행위가 우리의 삶이랑 좀 비유를 한다면 어떤 얼룩들은 아무리 지워도 이제 자국을 남기게 되잖아요. 선주가 일상을 간신히 버티고 있어도 또 유나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 결코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지지는 않고 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한 구석에 계속 자리 잡고 있겠다. 그래서 정말 그거를 다 뜯어내서 그 안에 뭔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왜 슬픈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불현듯 슬픔이 막 밀려오는 그런 좀 걸로 저도 비유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읽을게요. 정석이님께서 주연 배우님 캐스팅을 미리 생각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네. 일단 그 전수지 선배님이 주연 배우이신데 그 사실 주연 배우를 찾기 위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음, 오디션도 많이 봤었고 또 미팅도 많이 가졌었는데 어떻게 또 운명처럼 이제 촬영 감독님의 아시는 분의 아시는 분의 극단에 있는 배우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극단에 계시는 분께서 한번 시나리오를 읽어보시더니 이 배우가 참 잘 맞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는 거 어떻겠니? 해서 그냥 저는 네, 그러죠 뭐 하고 만났는데 보는 순간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 저도 시나리오로만 표현을 해서 잘 이렇게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던 어떤 디테일이 이분이 전수희 선배님이 등장하는 순간 아, 선주다.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많이 의지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잃은 엄마에 대한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슬픔을 선주는 누군가에게 막 토로한다거나 막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전수지 배우님이랑 그럼 이 선주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표현할지 의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셨어요? 일단 이 주인공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고 어, 고통스러움 속에 있지만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애초부터 생각했던 것은 사람이 너무 슬픔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뭐 24시간 일주일 내내 막 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밥을 먹고 또 일상을 살아가기도 하고 하지만 불현듯 불쑥불쑥 어떤 그런 불빛들, 신호들처럼 불쑥불쑥 슬픔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분과 얘기를 했을 때 배우분도 아, 자기도 이 캐릭터는 담담했으면 좋겠다. 담담하지만 가끔 불쑥불쑥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오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거의 뭐 믿고 맡기는 네, 그랬습니다. 유창규님께서 영화의 모든 장면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군요. 고장난 세탁기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그저 화가 많이 났다라고 생각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라고 자아성찰이 담긴 이제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또 루시르님께서는요. 감독님이 불빛을 보면서 자그마한 위안을 얻었듯이 주인공도 마지막 신 이후로 안도를 얻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 사실 어 이제 다른 영화제나 그런 데서 관객과 대화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영화를 희망적인 영화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뭐 이제 1년이 지나고 여기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막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뭐 제가 그랬듯이 주인공이 그랬을 거다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주인공은 마지막에 그걸 보고 잠깐 뭔가 안도를 얻거나 아니면 아 거기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겠죠. 근데 그렇게 막 벅차서 뛰어 올라갔던 언덕을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감정이 좀 차분하게 식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구나. 그냥 불빛들 불빛들이고 소리들일 뿐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좀 희망적이고 안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 주인공의 일상에서 어떤 불빛을 만났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하지만 나에게만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조그마한
뭐 안도나 위로가 됐다면 그 힘으로라도 원동력까지는 아니지만 그 조그만 힘으로라도 뭐 삶을 견디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딱 이래서 이럴 거야 혹은 이런 상황에는 이럴 거야라고 단정을 좀 짓지 않는 점이 선주의 태도와도 좀 마찬가지로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의 좀 첫 장면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 영화가 이제 시작할 때 넋이 나간 듯한 창백한 여성의 한 얼굴, 이제 선주의 얼굴이죠. 얼굴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동시에 아나운서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호가 발사했습니다. 힘차게 하늘로 날아갔다. 우주로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이제 카메라가 점점 뒤로 빠지면서 선주가 있는 공간이 이제 병원이라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이 이제 응급실에 있던 선주의 딸 유나가 위급한 상황임을 이제 영화는 보여주고 있고 또 동시에 앞서 들렸던 아나운서의 음성이 좀 더 밝아지고 있어요. 우주로 날아간 한호록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감동적이다. 뭐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주인공에겐 굉장히 슬픈 상황,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한으로가 성공적으로 우주로 날아갔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이제 겹쳐요. 이 오프닝 장면이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감정이 딱 하나로만 이제 기울어지지 않고 기울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여지고자 했던 지점이 있으셨나요? 일단은 그 공간이 실제 병원이었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어서 뭐 최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했었고 또 그 이전에 이 오프닝에서 잘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디서는 우주선이 발사되고 뭐 축제 분위기잖아요, 사실. 근데 이 사람은 거의 죽을 만큼 아픈 고통에 처해 있는 그런 상반되는 지점이 하나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느꼈던 어떤 힘든 시기, 그 감정이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변을 보면 축제 분위기인 것만 같은, 그리고 나는 없어도 인류는 뭐 가능성을 향해 뭐 날아가고 있고 지금 나는 뭐 땅굴을 파고 지금 내려가고 있고 이런 상반된 지점을 잘 보여주고 싶었고 또 색감적으로도 굉장히 창백한 그런 걸 잘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잘 받아들여지셨을지 네. 그 영화의 오프닝이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는 거를 좀 각인시켜주는 어떤 큰 요소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뭐 한쪽에서는 희망, 한쪽에서는 절망을 느껴지는 걸 동시에 보여주는데 그게 오히려 더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까 감독님한테도 먼저 말씀드렸는데 좀 한편의 단편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영화를 보고 좀 문학을 떠올리게 되는 경우가 근데 영화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인물의 행동 위주로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이제 따라가게 되잖아요. 소설도 인물의 감정이나 내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영화와 비슷하지만 아유데어를 보면서 이 영화로 표현되기 이전에 글로 쓰여진 문장들이 어땠을까? 저는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영화 속에 표현되는 감정에 대한 그런 섬세한 묘사들이 글로써 이 이야기를 접했어도 저는 되게 좋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하나 정도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독님 보시면서 어, 질문이 있으신 대답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 함께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아, 네,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시네요. 그거 마지막에 당연히 할 거고요. 네. 제가 네.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 영화 촬영하실 때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나요? 라고 이한솔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이 영화가 2019년에 만들었다 보니까 대부분이 미화가 돼서 되게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오늘 다시 보면서 떠올려 보자면, 음, 전수지 배우님이 엄청 많이 뛰시잖아요. 근데 그때 뭐 기술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고 뭐 이러느라고 굉장히 많이 뛰셨는데 그 되게 힘든 기색 없이 어렸을 때 뭐 육상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아,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축구장 그런 경기장에서 드론으로 그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이제 주인공의 옷을 입고 추가 촬영 부분이라서 제가 달렸는데 저 한 두 번 달리니까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수진 선배님이 존경스러워지면서 제가 몸적으로 힘든 게 그때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네요. 네. 유창규님께서 감독님이셨구나 이렇게 웃으셨는데요. 네, 저도 듣고 재밌었어요. 네, 정말 많이 뛰시고 와 이게 여러 번 촬영하기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신체적으로 또 힘든 부분이 세탁기 내려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거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화에서. 음, 근데 이제 원테이크로 이제 트랙으로 쫙 아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세 테이크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더 세게 때려주세요, 더 세게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다 보니까 손에 진짜 멍이 드실 정도로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또 덕분에 멋진 장면이 나온 것 같아서 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앞서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안내 드렸는데 질문을 해주셨던 분들 가운데 이제 영화 관람권을 한 매씩 두 분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이제 이거 감독님이 이제 어떤 질문이 좀 기억에 남았고 이런 거를 이제 토대로 두 분을 선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일단 아까 그 엔딩 이후에 주인공이 안도를 얻었을까요? 했던 루시르 님의 질문이랑요. 네, 또 잠시만요. 네, 음, 그 음악에 대한 질문을 처음 받아본 것 같아서 네, 그 음악에 대해 질문해 주셨던 공덕 꿀주먹. 네. 두 분 네. 루시르님과 골덕 꿀주먹님, 네 영화 관람권 한 매씩 이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 오늘 별별 시네마 참여했던 소감이랑 앞으로 뭐 준비하고 계신 뭐 차기작 너무 다 궁금해하셔서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저희 유튜브 라이브 이런 걸 처음 이제 겪어보는데 너무 긴장이 돼서 말을 잘 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별별 시네마를 통해서 아유데어를 올해에는 처음으로 상영을 했는데 이렇게 또 한 번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이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제가 11월에 원래는 대학교 졸업 영화로 찍었어야 했는데 좀 여러 상황 때문에 미뤄진 단편 영화를 한 편
또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찍어서 또 관객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됐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올해 초부터 제가 장편 다큐멘터리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회가 된다면 아마 한 하반기, 올해 하반기니까 이제부터 혹은 뭐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편 다큐멘터리 편집까지 이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단편 영화 하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25명이 마지막까지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별별 시네마는요, 매달 그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7시에 이제 상영을 하고 또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아유대원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별별 시네마 카테고리 들어가시면은 내일부터 2주 정도 이제 상영을 하니까 또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도 내일부터 또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